한국과의 약속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고 한국에 돈을 내지 않고 있던 인도네시아. KF-21을 개발하는데 이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인니는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연체금을 무려 5년 동안 미납하면서 한국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무책임함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철철철 낭비됐습니다. 인니 때문에 한국인들이 피땀 흘려 벌어낸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최근 들어서 푼돈 몇 푼을 쥐어지면서 자신들을 KF-21 한국산 초음속기 사업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등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기로 시작한 폴란드가 이번에 KF-21 사업에 참여하겠다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지 않은 연체금을 자신들이 즉각 전부 내겠다는 공식 발표까지 공표하면서 한국이 인니를 제외시켜버리는 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니는 원래 내야 하는 분담금에 더해 한국이 원하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이 뒤늦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이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 4년 가까이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이 3년 10개월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연체한 미납금이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납부한 금액은 고작 수십억 원, 미납금의 1% 정도만 내면서 우리를 절대 KF-21 사업에서 제외하지 말라라고 생색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KF-21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이 개발 초기와 중간 단계에서는 이 개발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미국의 CNN이 한국의 KF-21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미국의 F-35마저 뛰어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에야 고작 미납금의 1%를 한국에 납부하며 이 자신들을 사업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예상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고 이 생산비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8조 6천억 원. 실제로 든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 1조 7,338억 원을 단계별로 내기로 했습니다. 애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돈을 내는 조건으로 이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이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0인 인도네시아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F-35까지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기술 자료를 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무려 48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계약은 그 어떤 나라와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처음에 공동 개발을 제시한 이유는 전투기는 300대 이상 만들어야 이 생산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국 공군에는 오직 120대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로 180대 이상을 누군가 사겠다고 해줘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전투기를 먼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팔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히 개발비 20% 분담을 넘어 판로 확보, 사업 성패에 직결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 협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동안 국가 간 마찰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적으로 믿었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이죠. 이유를 복리로 5%만 계산해도 인도네시아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8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한국이 손해본 금액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을 내지 않아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번 2천억 원이 낭비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돈 대신 옥수수 기름을 준다고 하지 않나. 최근에는 8천억 원 중 고작 80억 원 정도를 내더니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절대 사업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지 않나. 황당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동남아시아 게임. 여기 개막식에선 인도네시아 국기가 뒤집어져 이 폴란드 국기냐라고 한 SNS 게시물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를 거꾸로 하면 폴란드 국기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 이것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대신 우리가 한국의 KF-21 개발 참여를 원한다, 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의 흐바웻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흐바웻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참여 시기는 KF-21 개발의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참여 방식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이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면 인도네시아를 지렛대로 동남아 국가들의 KF-21을 추가로 판매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지금까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의 너무나 적극적인 폴란드는 한국형 KF-21을 유럽 전역에 적극 홍보하려 하고 있어 한국은 동남아 대신 유럽의 KF-21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란드의 유럽 내 영향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에 유럽 전역에 얼마나 좋은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그 다음에엔 에스토니아가 한국으로부터 K9을 대규모로 사들였습니다. 폴란드는 대금 지급도 너무나 깔끔합니다. 납기 기한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한국에 고맙다며 여러 선물도 함께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너무나 비교되고 있는데요. 김재한 월강항공 편집장은 향후 인접 국가라든가 그런 수출 확대에 있어서 폴란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자신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폴란드와 KF-21 사업을 계약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인도네시아가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8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한국에 무려 5년 동안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쉽게 폴란드로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측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위산업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속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열렬한 팬이 된 이유는 놀랍습니다. 이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는 한국에선 약소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는 사실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18에서 19세기 사이 주변의 강대국인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는 폴란드를 세 조각으로 쪼갠 뒤 삼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국어 교과서에 실린 마리 퀴리의 일화는 당시 폴란드의 서름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마리 퀴리는 학교에서 몰래 폴란드 역사를 배우다 러시아 장학사가 들이닥쳤다. 러시아가 장학사는 반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마리에게 러시아어로 러시아의 위인, 주기도문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리는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만족한 장학사는 돌아갔지만 퀴리는 모멸감을 느끼고 담임선생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 사연을 접한 한국인은 자연스럽게 폴란드 하면 약소국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한때 유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아우르는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도 폴란드 앞에 쩔쩔 맬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윙두 후사르는 폴란드의 주력이었습니다. 깃털 장식을 단 은빛 갑옷을 입은 기병인 윙두 후사르가 장창을 들고 뛰어들며 막아낼 적이 없었죠. 이 같은 역사를 가진 폴란드가 다시 윙두 후사르의 명예를 되찾으려 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21세기 폴란드의 갑옷과 장창이 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가 그동안 미국제와 독일제 무기를 구매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됐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K방사는 가성비가 좋은 데다 납기를 잘 지키고 사후 지원이 좋다는 게 폴란드의 인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이미 주변국인 체코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중국, 독일제보다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산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인리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밀린 8천억 원의 분담금을 앞으로 수년 안에 나눠서 내는 것은 물론이고 4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기존 일본에 몰아주려 했던 사업을 한국에 대신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G CNX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관련 수조 원대 수주를 연달아 발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인리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몰아주는 배경에 대해 해외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